예, 안녕하세요. 예, 전용대 간사입니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올해 FTA 학원으로 옮겨왔거든요. 원래 다른 학원에 있다가 올해부터 이제 옮겨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학원에서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되게 반갑게 어떤 분이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는데 여쭤봤어요. 너무 반갑게 인사하시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제 제가 있었던 학원에서 이제 같이 옮겨왔대요. 그래서 제 강의 계속 듣다가 이제 들으려고 옮겨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참 고맙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기를 믿어주고 이러면 이제 그걸 보답하고 싶어서 또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올해 좀 열심히 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좀 합격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해 이제 기본반 그리고 이제 심화반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저희 학원에서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심화반 끝난 다음에 기출실록이라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어떤 과정인지 좀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지 지금 이제 어차피 공부하시던 분들이 여기 시간 내서 오신 거니까 좀 학습적으로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다음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이랑 좀 다른데 뭐가 맞을까?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되는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너무 안 하시는 것도 문제고 너무 하시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드실 때가 있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시험 합격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도 이제 시험이 있었잖아요. 올해 시험장을 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내가 시험장에 딱 갔는데 시험 문제를 딱 펼쳐봤더니 내가 생각했었던 범위나 내가 생각했었던 난이도나 내가 생각한 유형이 잘 나와 있어. 그러면 내가 올해 시험 공부를 잘한 거죠. 효율적으로 잘한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시험장에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난이도나 범위나 유형이 아니야. 그러면 뭔가 비효율적으로 공부했거나 방향이 잘못됐거나 합격률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실 때는 무조건 정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기출문제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강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기출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기출 문제가 나오면 기출 문제의 분석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게 시험 트렌드나 이런 거랑 연관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하도 보다 보면 여러분 좀 책 읽거나 이럴 때 이 책 쓴 사람이랑 뭔가 대화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 좀 들은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하도 보다 보면 문제 출제한 사람이랑 좀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한 글자씩 다 쪼개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을까 이런 걸 좀 이제 보면서 이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강의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기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냐 이 방향성 잡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강사님의 도움을 받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수험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방향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출 문제에 대한 방향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기출 문제에서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출 문제를 저는 이제 관세평가 강의를 하니까 관세평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험 트렌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협정 위주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으로 치면 한 5년 전쯤이죠. 5년 전쯤에는 이제 사례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 표 하나 그려놨는데 지금 보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기출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암기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인가 요걸 이제 표로 만들었는데 이건 오타네요. 17%가 아니라 77%입니다. 77.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요 암기형과 사례형 비중이 암기형이 12에서 15% 정도 비중이고 사례형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20년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한 35% 정도 암기형 문제가 나오다가 21년도에는 한 90% 그리고 22년도에는 요거 오타고 77% 정도 암기형과 사례형 비중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때 시험을 준비했었던 수험생들이라면 당연히 요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했어야 합격률이 높았을 겁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는 이렇게 암기형과 사례형 비중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공부한 학생들이 당연히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 변화를 여러분들이 빨리 감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트렌드를 보고 2023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시험이 나올까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70% 80% 정도 암기형 문제가 여전히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대비를 할 거고 물론 갑자기 23년도에 시험부터 옛날로 다시 회귀해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런 리스크보다는 이제 이런 추세를 좀 보면서 이쪽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또 사례형 문제도 조금 더 적절하게 공부하는 형태로 가야 당연히 확점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그래서 뭐 물론 제가 관세 평가에서 뭐 여러 가지를 보긴 해야 되는데 이 암기형과 사례형 비중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변경의 양상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관세 평가 기준으로 저는 이제 이게 트렌드를 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렸던 이 암기형과 사례형 비중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냐 낮아지고 있냐 그리고 이 사례형 문제에도 보면 이 예시형 사례형 문제랑 실제형 사례 문제가 좀 다른데 예시형 사례 문제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출제자가 어떤 내가 개념 하나를 물어보고 싶어서 예를 들면 수출 판매 개념을 물어보고 싶어서 사례를 만드는 거죠. 내가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고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보고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법적 개념을 쓰도록 하는 문제가 이제 예시형 사례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제형 사례 문제는 뭐 대법원 판례라든지 아니면 관세평가 협의회 문제라든지 이런 거 이제 실제 케이스를 가다가 이제 출제하는 문제인데 요 비율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지문 연계성 이런 것도 좀 보는데 지문 연계성은 뭐냐면 관세 평가 기출 문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례가 한 바닥 정도 있고 한 페이지 정도 문제가 있고 거기다 이제 물음으로 뭐 물음 1, 물음 2, 물음 3 해가 이제 세 문제 정도가 나오잖아요. 세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어야 되냐. 그러니까 지문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단서를 찾아가지고 답을 풀어야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제 이런 걸 좀 보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지문 연계성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뭐 그런 추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제도 뭐 1방법부터 6방법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해도 있고 1방법 위주로만 나오는 해들도 있고 뭐 그다음에 WTO 평가 협정이 많이 나오던 해도 있고 적게 나오던 해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비율보다도 또 이제 중요하게 크리티컬한 데서 협정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좀 잘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나 배점도 올해부터였죠. 올해부터 이제 50점짜리 문제 한 문제, 그다음에 10점짜리 한 문제에서 30점짜리 두 문제, 20점짜리 두 문제로 바뀌어서 이런 배점도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저 배점이 바뀌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제 판단 쓰고 근거 쓰고 이제 이런 맥락이었는데 이 배점이 10점짜리가 아니라 10점 문제는 없어졌고 그죠? 20점, 30점짜리 문제로 다 늘어나면서 근거 쓸 분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도 중요하지만 근거를 좀 잘 써야 되는 과목으로 좀 바뀌게 됐어요. 관세 평가 과목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거 잘 쓰기 위해서는 법령에 대한 암기가 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관세 평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저랑 같이 수업을 듣든 이 수업을 듣든 상관없이 내년에 합격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다른 해에 비해서 다른 때에 비해서 법령 암기 비중을 많이 높이셔야 내년에 훨씬 유리하게 합격을 하실 겁니다.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이런 분석을 좀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 기출 문제들 쭉 보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게 혼자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 통해서 이제 강사님들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서 이런 시험 트렌드에 맞는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공부 방법이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출 실록이 말 그대로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습해보고 풀어보고 뭐 이런 과정인데요. 일단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이 검증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은 강사님들마다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위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물어보는 방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조금 강사님들의 어떤 성향을 좀 탈 수가 있는데 기출 문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관세청에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또 시험을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공부가 되면 다른 예상 문제나 다른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는 거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시험 문제 유형을 파악한다든지 트렌드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아마 이 기출문제 실록을 들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 전부터 많이 공부를 해 오셨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반이나 심화반을 어느 정도 마치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거의 기본반이랑 심화반 때 거의 대부분 뭐 관세 평가 기준으로는 한 80% 이상은 다 배우신 겁니다, 이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차 시험이 객관식 시험,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답을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빈 종이에다가 이걸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관세 관련된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관세사 2차 시험을 보라 그러면 꽈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건 되게 많은데 그걸 또 풀어 쓰는 연습이나 풀어 쓰는 방법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안 해보면 절대 이 시험을 합격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인풋 나한테 이제 집어넣는 지식을 넣는 공부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밖으로 꺼내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예전에는 그냥 뭐 예상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검증된 문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런 연습을 하면 여러분한테 분명히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부 방향도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반 끝나면 조금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게 받아들이고 뭔가 복습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써보고 내가 써보려니까 뭐가 잘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인풋 방식에서 아웃풋 방식으로 바꾸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 분석이 생각보다 유용한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요거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실제로 문제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 한 3년 문제만 놓고 반복되는 문제 뭐가 있는지를 좀 봤는데 뭐 많이 그냥 뭐 열심히 안 쳤더라도 그냥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2022년도 1번 문제랑 2021년도 1번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문제, 작년 문제 1번 문제들인데 보시면 뭐 배점은 조금씩 다른데 우리 관세법 30조 3항에서 말하는 일방법 배제 사유 4가지를 묻는 문제 있죠. 그 문제가 2022년도 1번 문제로 나왔고 21년도 1번 문제 물음 1번으로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여기다가 뭐 조금씩 덧붙이고 뭐 이런 것들 있기는 한데 어쨌든 관세법 30조 3항을 쓰라는 문제가 22년도 1번 문제, 21년도 1번 문제로 그대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육방법 공부하실 때 또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 올해랑 작년 문제, 육방법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올해도 임차 수입 물품 그 시행규칙 7조 4에서 말하는 임차 수입 물품 문제가 작년에도 시행규칙 7조 4에서 말하는 임차 수입 물품, 육방법 임차 수입 물품 관세 결정 방법 아시죠? 그 4가지 순차적으로 하는 거.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서 하는 굉장히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올해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생각보다 반복된 문제 출제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저는 이런 경향이 내년 시험에 배점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문제당 배점이 10점에서 20, 30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는 관세 평가는 법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출제하다 보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또 근거를 또 많이 물어보게 되는 문제 배점 형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출제됐던 문제가 또 출제될 가능성 충분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이런 것들 나왔지만 뭐 또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당연히 보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엔 잘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기출 문제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공부하시면서도 내가 이게 기출 문제를 보고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내년에 진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 나오면 나 어떻게 써야 될까, 좀 그렇게 실정감 있는 느낌으로 연습하시기에도 굉장히 기출 문제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기출실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기출실록은 제가 이 밑에 써 있는 것부터 먼저 좀 맨 밑에 써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심화반이랑 기본반 때는 강의가 일주일에 2번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달 과정인데 3시간씩 2번 정도가 있었는데, 이 기출문제 과정은 2달은 똑같은데 일주일에 1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차수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기출실록을 들으시면서 기본반이나 심화반에서 복습하지 못했던 거, 정리하지 못했던 거를 정리하시면서 같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반이랑 이 심화반 들으시면서 정리 많이 하셨겠지만, 혹시 못한 것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기출실록에서 내가 쓰다 보니까 내가 이거 아직 못 외웠었구나, 이거 아직 이해 못했었구나, 이런 것들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 기출실록에서 같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너무 빡빡하게 강의 안 잡아놓은 거니까 그렇게 복습하시면서 같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강의는 뭐 일단 세 교시 기준으로 보자면 1교시에는 기출문제를 문제지를 나눠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중에 이제 몇 문제를 선정하는 거죠. 매 주별로. 그래서 몇몇 문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빈 답안지랑 같이 드릴 겁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이렇게 써보는 시간을 가지실 거고요. 이게 하여튼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써보셔야 느낌도 오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한번 실제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오프라인 강의는 모여서 한번 시간을 재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렇게 끝나면은 모범 답안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모범 답안 보면서 또 이제 해설해드리고, 또 이제 어떻게 쓰는 게 좋았다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 이제 자기가 쓴 기억이 있으니까, 바로 전에 쓴 기억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모범 답안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시면서 피드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다른 예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개념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들, 아니면 그 기출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문제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본 정율법 사례를 기초로 뭐 문제를 출제했다든지, 뭐 조세 심판원 사례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든지, 그러면은 실제로 원문 같은 거 가져다 놓고 같이 한번 보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이 일본의 요 사례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이제 문제화 시켜서 문제를 출제하셨구나,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또 어떤 모티브로 출제가 되는지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왜 출제됐는지 배경들, 그리고 또 요즘에 관세사들이 또 이제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뭔지, 또 이런 것들, 왜냐하면 관세 평가나 이런 것들은 사례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 여기까지 했고, 혹시 또 저 아직 남아있을 거니까요, 끝날 때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 또 질문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예진 관사님이 관세법 또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도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2차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임예진 관세사입니다. 설명회에서 보니까 정식으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기출실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게 좀 많고, 저희 강사들도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과목 우리 진행을 하잖아요. 내 과목의 수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통일을 시켰고요. 저희도 사실 이 기출실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출을 안 다룬 건 아니에요.
맵 과정에서 우리가 기출을 다뤄왔는데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맵 과정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맵 과정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다 토해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좀 더 자세하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데 그게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기출 강의만 또 따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따로 이제 기출실록만 따로 하기로 했고요. 기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게 지금 작년 시험 공고 중에서 이제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뭐 1번, 2번은 뭐 화이팅, 회계는 화이팅이고 이 세 번째 거를 좀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공고 자체에서 기활용된 문제라든가 기출된 문제에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변형 활용돼서 출제될 수 있다라고 공고까지 올렸죠. 그치? 화났어요? 더워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기출에 대해서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공고까지 올렸다라는 거는 기출 문제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가끔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 기출 문제를 보고 이건 나왔던 거니까 작년에 나왔던 거니까 제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작년에 나왔던 것도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전해 나왔던 게 그 다음 해에 또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출실록 수업 진행 방식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이제 네 과목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일단 주 1회씩 각 과목이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가 기본이나 심화는 주 2회씩 진행을 해서 굉장히 힘드셨죠? 그치? 그래서 주 1회씩 총 8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5, 6, 7, 8 이렇게 4, 5, 6, 7, 8 이렇게 기본하고 심화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은 열심히 하셨지만 개인적인 공부가 굉장히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실로 9월, 10월에 하면서 요거는 주 1회 수업이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 쫓아가시면서 자기 개인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저는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만약에 뭐 나는 이런 강의 필요 없이 내 공부 시간만 갖고 싶다.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 시간을 다 공부에 투자할 것인가. 기출하게 되면 숙제도 나가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습할 거리, 복습할 거리도 생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우리가 총 3교시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첫 번째 교시에서는 저희가 기출 문제 중에 일부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답안지 요거 그치? 요거 보셨죠? 요 실제 답안지를 제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써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물론 80분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일부 문제만 해서 그 시간에 맞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는 이제는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언제까지 우리가 빈칸만 채우고 있거나 그냥 언제까지 키워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교시 때 그렇게 하고 이제 2, 3교시 때는 저희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답안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답안을 가지고 이제 변형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풀이 해설하고 풀이 해설이에요. 오타가 났네요. 풀이 해설하고 보충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기출 문제 자체를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점도 바뀌었고 그쵸? 사실 20점, 30점은 올해밖에 없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50점에다가 10점 5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점도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그 배점을 반영해서 또 변형된 형태를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형 문제까지 해서 유형을 좀 정리를 할 건데 기출 문제는 좀 꼼꼼히 할 겁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꼼하게 해설을 드릴 거예요.
답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서술을 해야 되는지 교재도 뭐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교재도 보면서 이제 여기까지만 서술하면 됐었구나.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서술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점검을 할 거고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간에 따라서 꼼꼼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형 정리 정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거는 맵 과정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딱 13개년밖에 없어요. 기출이. 근데 다른 과목들은 기출이 매우 많죠. 근데 예전 기출들은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을 할 거고요. 예전 문제를 하더라도 좀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옛날 문제를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회차는 특성 과목별로 특성 고려해서 우리가 선별을 이제 강사님들이 하실 거고 아무래도 최근 한 10년 요 이후에 지금 최근 것까지 해서 한 10년 전부터 최근 것까지 해서는 아무래도 최근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최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 중점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는 예전 문제부터 회차 그 강의 회차 거듭할수록 이제 최근 문제까지 그리고 최근 문제는 굉장히 꼼꼼하게 할 거고 이제 회차 같은 경우에는 딱 뭐 정해진 바는 없다. 관세평가는 이제 13개년을 다 하겠지만, 뭐 관세법이나 무역실무나 HS 같은 경우에는 더 옛날 것도 다룰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 기출실록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떤 발전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 이 기출을 보시면 요즘에는 방향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전에는 딱 뭐 관세법 하면 이런 스타일, HS 하면 이런 스타일, 딱 스타일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과목에서도 단답형도 나왔다가 서술형도 나왔다가 뭐 케이스형도 나왔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유형을 다 우리가 접해봐야겠지. 그쵸?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출제 경향들, 단답형은 어떻게 나왔는지, 서술형은 어떻게 나왔는지, 케이스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좀 대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잖아요. 우리가 내년 기출을 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기출문제 하기 때문에 요거 하면서 이제 좀 앞으로 학습 방향이 좀 잡힐 거예요. 지금 공부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막 두리뭉실하게 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재만 보고 계속 외우고 이게 맞는지 뭐 외웠는데 내일 또 까먹고 또 외웠는데 그 다음날 또 까먹고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머리에 다 물음표 달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하셨지만 이제는 좀 어느 목표를 수립해서 방향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강의 하시게 되면 그런 방향이 좀 잡히실 거예요. 과목별로 좀 다르고요. 그게 그래서 좀 방향 수립에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목표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강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출문제 그 본연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걸 응용한 변형 문제가 우리의 목표예요. 여기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아까 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맵 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변형 문제까지 유형을 좀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우리가 보통 맵 과정부터 쓰는 걸 시작해요. 그러면 11, 12월 달에 네 과목을 갑자기 쓰는 걸 시작하게 되잖아. 그리고 맵 과정이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강사님들이 마지막으로 다 토해내는 게 맵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또 써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크실 거예요. 근데 기출 때 이렇게 쓰는 연습을 미리 해두시면 맵 과정 전에 그리고 모의고사도 당연히 쓰는 연습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킬이 먼저 터득이 된다는 거는 좀 빨리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답안 작성을 너무 많이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쓸 때가 된 것 같아. 기본하고 심화했으면 이제는 조금씩 답안 작성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걸로 일단 답안 작성해보고 그러면
사실 기출 문제가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면, 그리고 혼자 하기 되게 애매할 거예요. 답안 작성이라는 게.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면 그만큼 더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강사님들이 많이 준비하셨고 관사님들 다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기출실력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